아리스토텔레스 습관이 만드는 인생.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막막함을 느낍니다. 나는 착한 사람일까? 성실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사람일까? 하지만 2000년 전 한 철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매일 무엇을 반복하는지 보라고. 당신의 본질은 당신의 습관 속에 있다고.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강력한 통찰들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본문. 첫 번째 탁월함은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어제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결심을 기다립니다. 새해가 되면, 월요일이 되면, 다음 달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환상을 깨뜨립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내일도 한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1년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친절이 당신의 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약속한 일을 지키십시오. 절제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한 가지 욕망을 통제하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한 가지 두려움을 마주하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을 목표로 삼지 말고 탁월한 행동을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우리를 만듭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하는 일,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당신이 반복적으로 내리는 선택, 이 모든 것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두 번째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전부이자 끝이다.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렵고 무거운 것을 떠올립니다. 고통을 견디는 법, 욕망을 억제하는 법.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잘 사는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결국 원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행복이라고. 우리가 돈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원하는 이유는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순간의 쾌락이 아닙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것,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웃는 것. 물론 이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잘 작동하는 상태, 인간답게 기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는 행복을 감정이 아니라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능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삶 전체의 충만함, 일시적인 쾌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만족입니다. 세 번째 덕은 중용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중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에 있다. 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용기는 무모함이 되어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너무 적은 용기는 비겁함이 되어 해야 할 일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는 방탕과 무감각 사이에 있습니다.
모든 욕구를 무절제하게 추구하면 삶이 망가지지만 모든 욕구를 억압하면 삶이 메마릅니다.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베푸는 것은 어리석음이지만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것은 냉정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 무감해지려 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며 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덕이란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는 능력이라고. 중요한 것은 중용이 평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중간점이 아닙니다. 중용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른 정확한 중심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그에게 자기 인식은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과하게 집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겁해지는지, 어떤 순간에 분노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은 유혹에 넘어가고 똑같은 두려움에 도망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읽어도 자신을 모르면 그 지식은 무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깊이 이해하면 적은 지식으로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이기 이전에 자신을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순간에 감정적이 되었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회피했습니까? 다섯 번째, 친구는 또 하나의 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에 대해 명확한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는 또 하나의 나이다. 그는 친구를 단순한 교류 대상이 아니라 인격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두느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의 말투를 닮아가고 친구의 가치관을 흡수하며 친구의 습관을 배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선을 바라며 그것이 유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위해 바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익을 위한 관계, 즐거움을 위한 관계, 그리고 인격을 위한 관계. 이익을 위한 관계는 이득이 사라지면 끝납니다. 즐거움을 위한 관계는 재미가 줄어들면 멀어집니다. 하지만 인격을 향한 존중에서 비롯된 관계는 상황이 변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과 성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는 배움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일은 귀찮습니다. 습관을 고치는 일은 불편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때로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면 평생 불안 속에 살게 되고 당장의 불편함을 견디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단단해진다고. 책을 읽는 것이 귀찮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당신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이 힘듭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당신은 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교육의 대상은 책만이 아닙니다. 감정도, 말도, 욕망도, 분노도 훈련의 대상입니다. 인생은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훈련된 영혼만이 자유로워집니다. 일곱 번째, 무지는 선택을 변명해주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는 선택을 변명해주지 않는다. 이 말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사회의 영향을,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격마저도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게으름을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분노를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선택의 결과라면 앞으로의 모습 또한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변명을 멈추고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인내의 열매는 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인내는 목적을 위해 순간의 감정을 통치하는 힘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다를 때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으면 일하고 기분이 나쁘면 멈춥니다. 하지만 성숙한 인간은 기분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운동하기 싫어도 건강이 중요하다면 운동합니다. 오늘 공부하기 싫어도 성장이 목표라면 공부합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9번째,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가로 드러난다. 이 말은 그의 윤리학 전체를 요약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습니다. 평가받는 순간에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통제받지 않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법보다 습관을, 처벌보다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외부의 감시이지만 성품은 내면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발각될 때만 작동하지만 성품은 혼자 있을 때도 작동합니다. 당신의 품격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되도록 나 자신을 훈련하고 있는가? 그에게 철학은 머리를 채우는 학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교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명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인간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행동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도 하십시오. 습관이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습관이 만드는 인생에 관한 명언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